자,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유금월이죠. 유금월. 찬기운이 이제 들어와서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 백로. 자, 돼지띠가 유금월에 태어난 것을 명리학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제사를 갖고 태어났다. 획득과 소유, 결과물, 거기에 부가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그 환경을 갖고 태어났다. 그릇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거죠. 보물창고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니까. 근데 이 보물창고를 부러워하는 자기 자신이 될지, 그 보물창고를 진짜로 획득하는 자기 자신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달은 자신이 처해지는 환경과 그 그릇의 윤곽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획득한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획득할 확률도 대단히 높아지지만 오히려 이제 삶이 그 환경 속에 얽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얽매여서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조심하라고 살이라고 붙여놨어요. 살.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한번 여기 정리해 봤어요. 돼지띠가 가지고 태어난 그 돼지띠만의 독특한 잠재력이 어떻게 획득이 될 것이냐. 유금월에 태어나신 분은 이 그릇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결과물을 내가 스스로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탐스런 열매에 비유를 하고요.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거,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편리한 것을 누리고 싶다. 쇼핑 조건부터 생활 조건을 갖춘 곳에서 나는 생활하고 싶다. 편리성, 그 다음에 돈이겠죠. 이제 성장기 때는 뭐 예쁜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자,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때문에 그 가치를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거, 주변에서 갖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빨리 획득이 되고 또 그런 환경 속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직종을 갖게 될 확률은 대단히 높아지겠죠.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진짜 노력인지 그 욕구만 있는 것인지는 이제 성장기 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이 되면은 외모적으로나 이제 행동 패턴에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유금월에 태어났을 때 돼지해와 닭유의 결합. 닭유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따지면 이 꼭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숙성이 되고, 그쵸? 성숙이 되는 거죠. 이 내부로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잘라져야 되겠죠. 단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활동 에너지가 내부로 들어갔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백자. 이 꼭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꼭지가 뭐예요? 미토잖아요. 이 미토의 도움을 받아서 노란색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노란색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로 그 양기가 완전히 그 에너지가 모두 압축이 되었을 때 거기를 흰색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일이 흰색이란 뜻이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내부로 갖고 들어갔다. 그 표현을 흰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흰색의 절기가 최초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백로. 그 백로가 뭐예요? 유금이란 말이에요. 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 가을의 에너지를 흰색에 비유한 것은, 자, 그 특징이 뭐예요? 이제 꼭지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영양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걸 다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야 되겠죠. 그 자른 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폐쇄시키는 거예요. 폐쇄시켰을 때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됐을 때 외부 세계와 나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거기서 차별화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금의 행동 방식이에요. 그게 현재 우리 세상에 인간 세상으로 오면 화폐가 되는 거예요. 화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금이라는 것은 평가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단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뭐 너무 막연하니까 유금월에 태어나신 분이 살아가면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절이 돼야지 차별화 전략이 될 테니까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족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과 또 단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금이라는 게 대단히 과일처럼 고정화된 것 같아도 이 유금어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의외로 직업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 차별화 전략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업종이나 직종이 그 다루는 물품에 대한 분야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상이 생기겠죠. 감춤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이 모든 것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선택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은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죠. 자, 유금이라는 것은 가치를 담는 그릇일 수도 있고, 도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해와 유의 결합을 제살이라고 평가했어요. 이 제자는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재난. 근데 재난이라고 보지 마시고 현재에 와서는 재화로 보세요. 아까 우리가 패자로 봤잖아요. 화폐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제살이라고 평가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 해라고 하는 에너지는 아이디어잖아요. 그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흐름, 유행을 창조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결과물이 된다. 상당히 도약이 되어 있잖아요. 점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가장 가치 있는 결과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 멋있는 말이지만 어쩌면 이거는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점핑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너무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욕구나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급함을 불러오죠. 그 다음에 너무 결과물을 빨리 갖고 싶어 하죠. 거기에서 오는 것이 재난이란 말이에요. 옛날 말로 재난.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재물에 대한 욕구. 자, 그 결과물이 그 환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공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안정화될 줄 알았더니 실패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옛날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해와 유의 결합인 경우에는 점핑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결과물 위주가 되면 안 되고요. 너무 성과 위주가 돼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성장기 때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목표에 도달을 하니까 대단히 똑똑하고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은 자꾸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변수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을 한번 더 볼게요. 이 해와 유의 결합의 장점은 세상의 부가가치를 찾아내고, 물론 이 찾아내는 과정이 대단히 오래 걸렸겠죠. 나한테 맞는 부가가치를 나한테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한테 맞는 부가가치를 나에게 획득을 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겠죠. 공부 과정, 뭐 기술을 습득 과정, 이런 과정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획득하려고 차단을 해서 남들과 차별화 전력으로 노력을 하는 힘, 그거를 우리가 해와 유의 구조라고 본다면 대단히 멋있는 거죠. 세상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있느냐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잿살이라고 했잖아요. 이 잿살의 위험성, 왜 잿살이라고 평가했을까? 왜 위험성을 경고했을까? 자,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곁가지를 싫어하죠. 나는 결과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보이는데 뭘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유금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평가와 이런 것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대적 관계의 얽힘이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이 유금을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을까? 자, 그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잿살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와 유의 구조인 분들은 곁가지를 나이 들어서 하면 또 이게 실패가 커지니까 성장기 때 겪어보았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 곁가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결과물에 빨리 도착하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여러 경험을 해보았는가? 쓸데없는 시간이 있었는가? 이 쓸데없는 시간도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쓸데없는 시간과 과정이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도와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유금의 위험성을 이렇게 인생 전 과정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그 결과물을 과정이 없이 갖고만 싶었는가. 유금이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빨리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은 안 보여서 걱정인데 이 유구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보여서 그 쓸데없는 시간,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는데 그것이 곧 동시에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통해서 쉽게 획득을 했는가.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성장기 때는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부럽잖아요.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시행착오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어떠한 주특기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이런 게 참 우리가 볼 때는 부럽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조금만 엉켰을 때 더 헤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헤매면서 거기서 그거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나이가 됐을 때 30대 40대가 됐을 때 쉽게 나오지도 못해요. 오히려 거기서 엉켜서 더 헤맨단 말이에요. 올바른 판단, 가장 좋은 것을 획득하는 유구몰인데 오히려 거기에 엉켰을 때는 더 못 나오고 헤매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중요해요? 20대 초반, 중반 이때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곁가지. 저는 그 돼지띠가 유구몰에 태어났을 때 이 곁가지를 어떻게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성장 후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보지 못하고 그 좋은 결과물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업종 변경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유구몰 태어나신 분들이 업종 변경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빨리 찾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직업에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그릇이, 이 유금이라고 하는 이 틀과 그릇이 이 사람한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변경을 자꾸 하게 되고 이사나 이직을 하게 되겠죠. 관계 얽힘까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유금이라고 하는 그 보석과도 같은 그릇이 오히려 단단한 껍질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한 틀이 곁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장했다면 오히려 자기만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좋은 판단을 했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뿐이니까요. 잘못이 없죠. 그런데 주변에서 봤을 때 그 껍질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 자기 판단, 자기 방향성, 자기 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크다 이거예요. 이 자체는 장점인데 이 잿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들이 독단적 결정과 고집불통으로 나타날 경우에 여러 가지 잿살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띠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의 이 그릇 자체가 탐스런 열매와 같다. 가치를 축적해 놓은 가장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 사회에서 부러워할 만한 결과물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만큼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격가지를 미리미리 많이 겪어봐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것이 고집이 되지 않도록 소통해라. 물론 고집이 있어야 자신만의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유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제대로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곁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돼지띠 술월, 술의 철라살이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